오늘은 이제 저번에 제가 정책적인 걸 얘기했죠. 이번에는 수급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조정이 좀 크게 왔죠. 그래서 기관이 엄청나게 팔면서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 기관의 역대급 순매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 12월 말에 2873에서 끝났던 코스피 지수가 1월 들어오자마자 3000을 돌파를 했다가 2주차 때 3300까지 찍었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근데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순매수세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관망 수준이고요. 보게 되면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어요. 기관이. 자, 기관이라고 하면요. 금융투자, 투신, 은행, 보험, 종합금융회사, 연기금, 뭐 얘네들을 다 합쳐서 기관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보면은 금융투자가 이제 최근에 많이 좀 매수를 했고, 투신이 이렇게 많이 팔았죠. 투신은 계속 팔았죠. 그리고 가장 큰 주체가 연기금이에요. 뭐 코스닥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금융투자, 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많이 팔았고요. 자, 근데 보면은 그럼 기관이 왜 파냐? 그리고 기관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하는 애들이 역할이 뭐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11월 달에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차피 기관 판 거 다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뭐 11월 달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다시 주식 비중 더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는 앞으로 추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 더 채워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1월 말쯤부터 좀 신규로 왔었던 분이나 현금 비중 있으셨던 분들은 주식 계속 채웠죠. 그러면 그때 제가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이때까지 연기금이 7조를 팔아야 된다고 했어요. 7조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7조를 다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금융투자는 아까 제가 말했죠. 뭐 증권사, 종금사, 선물회사, 자산운용, 신탁사 모두 다 합쳐진 게 금융회사인데, 이걸 알려면은 얘네들이 각각 하는 일이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증권회사에다가 돈을 맡기면 얘네들이 다 알아서 펀드 운영도 하고 하는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객이 맡기는 거를 뭐냐고 하면 간접 투자라고 하죠. 간접 투자. 간접 투자. 간접 투자가 뭐예요? 펀드예요, 펀드. 그리고 직접 투자는 뭐예요? 직접 투자가 주식이죠. 그러면 이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이 자산 운용사에 있고요. 자산 운용사는 그런 펀드를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증권회사가 고객한테 중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융상품은요, 펀드 매니저는요, 자산운용사에 있고,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를 증권회사가 중간에서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가다가요. 자,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수수료 붙죠. 주식 직접 투자. 그 수수료를 먹고 사는 게 증권회사예요. 증권회사는 자기네 자본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물론 증권회사 안에 뭐 트레이더들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펀드를 가입하고 이 고객이 운용하는 이 가입한 펀드는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금은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요. 신탁사로 갑니다.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1000만원치 펀드를 가입을 하면요,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증권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요. 이 자금은 신탁사인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이 거의 대부분 신탁이에요. 신탁사로 가게 되면 자산 운용사는요, 어떻게 운영하고 저렇게 운영해라? 이한테 지시를 합니다. 지시. 그러면 얘네들은요, 자기네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자산 운용사에서 지시한 대로밖에 운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는요, 증권회사가 망하든 자산운용사가 망하든
은행이 신탁상 망하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 돈은 무조건 다 보존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 은행이 돈이 만약에 총 자본 있잖아요. 총 자산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 예탁금과 은행의 자기 자본과 스탁 자본을 따로따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하더라도요. 이 수탁 자본, 그러니까 고객이 펀드를 가입하려고 뭐 1,000만 원 가입한 아까 그 돈 있죠. 그 돈이 여기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은행이 망할 때는요, 요 자본 자체는 아예 건드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이 수탁 자본은 온전히 살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구조가 이래요. 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펀드를 가입한 걸 펀드를 다 환매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펀드를 다 환매를 하니까 네. 펀드를 환매를 하니까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어요. 왜? 환매 자금을 줘야 되니까. 운영하던 펀드를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관 얘네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객이 자기가 펀드 가입한 걸 빼서 직접 투자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다 뭐부터 사요? 삼성전자 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최근에 많이 급등했었던 이유예요.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사진 않았어요. 뭐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코스닥 중소형주로 많이 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던가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크고 건실한 기업을 장기 투자해라. 뭐예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자, 그러면은 뭐 크레타, 뭐 투신이나 이런 데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환매를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쳐요. 자, 그럼 연기금은 왜 파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전체 자산이 1,000만 원이 딱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자산별로 운용을 하게끔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에 뭐 40%, 채권에 20%, 기타 자산에 20%, 뭐 현금 20% 이렇게 이런 비중을 가지고 유지를 해라 라는 이렇게 규정이 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주식에 내가 4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거의 200% 2배 올랐죠. 그래서 400만 원이 2배가 돼서 8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채권에서는 4% 수익 나고요. 기타 투자 자산은 5%, 현금은 수익률이 없다 가정할 때 내 전체 비중 40% 중에 수익률이 100%가 나면 800만 원이 되지만 총 자산 대비 비중이 56%까지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56%까지 올라간 걸요. 다시 40%까지 낮춰야 돼요,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418만 원까지 늘어난 총 자산의 40%까지 맞추려면 주식인 800만 원치 주식을 567만 원까지 낮춰야 돼요. 그러면은 233만 원을 팔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가 12월까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연기금은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락했었을 때 밑에서 왜 연기금을 왜 사냐면은 이 주식 비중이 40%였는데 폭락장이 왔어요. 20%까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현금이나 기타 자산이나 이런 것 전체적인 자산을요, 주식 비중을 다시 40%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자산의 리밸런싱인데, 그러니까 밑에서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밑에서 지수가 떨어졌을 때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주식 비중 채워져요. 그래서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이때 연기금 샀던 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작년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올라가니까 작년 12월 달까지 7조를 팔았었어야 돼요. 근데 올해 1월 달 딱 되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매수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 비중이 그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만큼 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이거 규정이에요, 규정.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뭐 401k 같은 공적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적 연금은요, 미국 주식에는 미국 주식 시장이 있다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완전히 그냥 뭐 비우리고 나발이고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장기 투자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요, 이 공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주식시장에 잘 투자가 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먹고 놀고 돈 다 써도 이 공적연금 잘 돼 있으니까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는 소비 경제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을 무너지지 않게끔 탄탄하게 받쳐줘야 돼요, 미국은. 그러니까 뭐 경기 부양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네. 아까 그런 자산의 리밸런싱 때문에 연기금 계속 팔아야 되고, 개인은 계속 사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펀드를 팔아서 개인이 대형주를 사고, 연기금은 그 비중에 맞춰서 계속 팔아야 되니까, 이런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조정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횡보는 뭐냐? 이 외국인의 매수세 수급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건데, 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뭐 주가가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이 여기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급이 좀 조정이 이런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공매도. 3월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조정 폭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여기까지만